일단은 교재 132페이지 펴주세요. 교재 132페이지. 오늘 2차 함수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나오는 내가 여기까지. 2차 함수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2차 함수. 근데 이제 단원명 보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2차 방정식과의 관계. 함수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함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함수 개념. 방정식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방정식은 등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를 찾는 거죠. 미지수도 변수의 변수에 속해요. 예를 들면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놓고서는 a가 0이 아니다. 그다음에 변수 x. 이걸 방정식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방정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등식을 성립시키는 x 값을 이제 미지수 아직 찾기 전에는 미지수라고 부르면서 이걸 찾는 게 그 목적이 되죠. 찾았으면은 그걸 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풀이가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라는 거를 좀 전달드렸어요.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그것도 완전제곱식 풀이에서 이렇게 유도가 된 건데, 근해 공식을 쓰는 거, 그것도 결국에는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일단은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2개의 근해가 같기 때문에, 중복근 포함해서 2개의 근해가 같기 때문에 얘가 근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이 2개가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0,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이 2차식은 결국에는 a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지고 무조건 된다. 이 2차식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x를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미지수 찾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최소한 변수가 2개 있어야 돼요. 최소 변수가 2개야. 최소 변수 2개. 왜냐면은 그 x에 대해서 y가 나와야 돼요. x에 대해서 그 y가 산출돼서 나오는데, 계산된 결과로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산출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쓰죠. x에 대한 식의 값을 y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x에 대한 식을 fx라고 부르고, 이 식의 값을 y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x가 일단은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그냥 두 변수가 아니고 관계가 순서가 있어요.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산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산출 결과. 이해하시죠? 네. 지금 지원군이 와 있어서 지원군 학생.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에서 무슨 TV 같은 건 아니고 x를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x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fx라고, 이제 이게 이제 x에 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x에 대한 식을 fx라 쓰죠. 근데 이게 좀 똑 나와요. fx가 나오는데 포장을 해가지고 나와요. 뭐라고 포장해요? 뭐로? y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얘 이름이 y야 이제. 그래서 y는 fx라고 딱 부르는데, 이게 상자잖아요. 상자가 한자로 상자 함자예요. 상자함. 여러분들 사물함 할 때 함. 상자 함자예요. 상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 그래서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이 fx의 이 f가, 이게 2차식이면은 2차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니다. 그래서 y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를 갖게 되면 이게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배우면서 어떤 거에 그 중점을 두고 배우는 거냐면요, y와 x가 이제 어떤 관계가 지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1차식 형태 또는 2차식 형태로 관계가 지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x에 대해서 y가 산출돼서 나오는 거 그래프로 그리기 시작해. 함수 그래프로.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 이해하는 게 일단 최소한 돼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1차 함수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1차 함수는 좀 사람들이 좀 쉬워하다 보니까 1차 함수는 일단은 y는 ax 플러스 b 하고 a가 0이 아니다 이런 1차식이라고 하는 강한식 꼴이고, 그죠? 제일 쉬운 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 형태를 먼저 정의를 외운 다음에 제일 쉬운 거 y는 x 이런 거부터 좀 그려봐야 돼, 그죠? y는 x를 봐주시면은 그림을 그리는 얘기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x에 뭘 넣어서 y가 뭐 나오는지 다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순서상으로 x, y를 좌표편에다가 좀 찍어주시는 거죠. 근데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직선 형태가 나오죠. 직선 형태. y는 x 제일 쉬운 거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y는 x. 그다음에 여기 45도고.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뭐 정비례니 이런 거 말씀드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빨리 말씀드릴 건데, 뭐 정비례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y는 kx, y가 x에 비례하는 때 y는 kx 이렇게 쓰고 이제 이거를 비례 계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지금 그 정비례라고 하는 저거를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1차 함수에서 이 a 부분을 그래프로 그릴 때요. a 부분을 얘 a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되잖아요. 개형,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a를 개형 결정자라고 불러요. 1차 함수에서는 얘가 개형 결정자다. 얘가 개형 결정자. 개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1차식의 개수란 뜻이에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1차식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 함수의 개형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b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요. b는 저희가 보통 x에다 0을 넣었을 때 y값이 b가 나와서 이 b가 y 절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y 절편이 y축의 교점에서의 y값의 좌표를 y 절편이라고 해요. x에 0 넣으면 y가 b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y 절편이 되죠. b가. 근데 y 절편이라는 건 저희가 이 개형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y 절편 찍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를 들면 이제 a가 2라고 칠게요. a가 2라고 치면은 일단은 y는 2x 플러스 b 이런 거잖아요. 얘는 일단 y는 2x랑 요거랑 개형이 똑같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y는 2x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 지금 기울기라는 말을 썼는데 개형 결정자를 여기서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래프 용어로서 기울기가 2인 거, y는 2x. 얘랑 이제 합동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절편이 b여야 돼요. 그죠? 만약에 b가 양수면은 여기 위에 딱 점이 찍히면서 여기다가 이 점을 지나면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만약에 b가 0이면은 얘랑 일치하게 될 거고, 그죠? b가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b가 하는 역할이, 이 y절편이라고 하고 있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위치를 결정을 해준다. 위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는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개형 결정 요소랑 위치를 결정해주는 요소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이 1차 함수를 단순하게 x와 y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를 일단 최소한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릴 때 중요한 게 개형 결정자랑 위치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네, 이해되셨죠? 이제 이차함수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거 뭐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뭐 이거는 지금 생략을 할게요. 1차 함수는. 네, 생략한다는 게 뭐냐면요. y는 kx라고 해놓고서는 k가 1보다 커지면은 가팔라지고 k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되고, k가 음수면 밑으로 가게 되고, y는 마이너스 x. 그다음에 k는 마이너스 저대가 더 커지면 더 가팔라지고 작아지면 이렇게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형 결정에 대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위치 결정도 생략을 하고 다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 넘어갈게요. 영상에 다 남았어요. 자, 2차 함수 말씀드리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이 수업을 하는 대상이 저희 제가 저번에 말썽꾸러기 뭐였더라? 하여간에 지금 저희 학원에 중3 학생들 대상이어서 그렇지 앞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3 학생들이 고1 거 했기 때문에 제가 고1 거를 일단 말씀드리면서 할 거거든요. 제 고1 거에서 이제 13단원
5일 13단원이 아직 이제 13단원까지 안 나간 학생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평행이동 수학일반일배 13단원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교재가 아니고 평행이동. 저희가 1차함수를 중학교 때 배울 때 자, 이거 지금 기울기 결정해준 녀석이고 그냥 개형 결정하는 녀석이고 0,b 그러니까 y는 ax를 딱 그린 다음에 여기 y는 ax라고 할게요. 그린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b가 나온다.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b 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라가서 b가 더해져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전부 위로 이렇게 b만큼 올라와서 b가 양수일 때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배우죠. 저희가 이거를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1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y 플러스 b를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y는 ax를 y 대신에 y 플러스 b로 이제 평행이동 시키면은 여기 13단원에서 배우는 그 원리에 의하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넣고 y 플러스 b로 하게 되면 y 마이너스 b를 넣고 ax는 그대로 두고 얘를 이항을 시키면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이 나오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평행이동으로. 얘를 이제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은 y는 ax를 특정 점을 만약에 제가 이제 ax 플러스 b를 이야기를 할 건데 ax가 이렇게 생겼고 ax 플러스 b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b예요. 근데 얘가 이 점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만약에 위로 옮겼다고 쳐볼게요.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과의 차이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 들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알파,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도 하게 되면은 알파랑 베타 길이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y 대신에 y 플러스 베타를 넣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 y는 ax를 저렇게 평행이동 시키라고 하게 되면은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야 되고 플러스 베타면은 x 대신에는 x 플러스 알파를 넣으셔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넣으셔야 되는 그런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y는 ax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야. 얘가 b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보일 때 이렇게 그 평이동의 원리를 바로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약간 외워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y는 ax 제곱 2차 함수를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기본 형태부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얘가 원점을 지나요. 얘가 일단은 그다음에 얘가 양수인 걸로 지금 그림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경우로 이제 y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원점이 다른 점도 다 마찬가지고 이 원점이 이제 오른쪽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이제 이동을 해왔다. 여기가 지금 알파다. 알파, 0이다. 여기 그림이 이게 평행 이동이 돼가지고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식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반대로 이 그래프의 식은 y는 a, x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죠. 이렇게 모든 대응한 점들이 플러스 알파만큼 더해지죠. 그러면 식으로서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원리로 얘를 만약에 제가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위로 y축상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응? 개형은 그대로 있고 a가 개형 결정자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y 대신에 지금 y 플러스 b 베타 이렇게 평이동 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럼 y 자리에 y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y 마이너스 베타는 ax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x축상으로 x 플러스 알파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y는 ax 제곱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y축상으로 베타만큼 평이동시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이 부분을 외워서 중3 때 외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옆에다가 적어놓고서는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 y 대신에 y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은 y는 ax 제곱이 이제 이렇게 된다. y 마이너스 베타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분모식 이렇게 된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적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차함수를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게 기본 개형. 기본 개형 y는 x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y는 ax 제곱 해서 또 a 쌤은 보통 여기를 k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일반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일단 지금 a라고 쓸게요. a.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형 결정자라고 불러요. 개형 결정자.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차함수의 개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기에만 있고 다른 것들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저희가 아까 1차 함수 말씀드릴 때도 제일 쉬운 게 y는 x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y는 x제곱도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저희가 이 그 그림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1차 함수는 사실은 많이 강조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쉬워서. 저걸 그리는 걸 따로 코멘트를 많이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안 해도 애들이 잘해서. 그냥 계산이 빨리빨리 되니까. 근데 이제 y는 x제곱은 얘는 곡선이에요, 곡선. 그래서 따로 코칭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직선이 아닌 좀 난해한 이런 선을 대충 그리게 돼 있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냐면요. 정수좌표를 표기를 하는데 정수좌표를 계산해가지고 표시하는데 되게 무한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지점 있죠. 꼭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그렇지 않아? 그지? 꼭지점 인근에 정수좌표를 잘 찍어주고 그림 그릴 때도 잘 찍고 두 번째는 값을 외워라. 뭔 소리냐면은 값을 외워라. 뭐 어떻게 외우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만약 꼭지점이 얘가 y는 x제곱이 0,0이 꼭지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3 딱 들어갔을 때 몇 칸 올라가야 돼요? 9칸 올라가야겠죠. 그죠? 이게 3칸 올라갔다가 9칸 올라가야겠죠? 9칸 플러스 9. 이거는 여기다 3을 넣어보면 9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y는 x제곱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이 다 알아.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게 이동됐을 때 예를 들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알겠어요? 게다가 x에다가 제가 만약에 4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2일 때가 딱 꼭지점인데 x가 2에서 4로 이렇게 2칸 증가하면은 이 파트가 4칸 증가해가지고 4가 된단 말이에요. 굳이 딱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4 빼니까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림으로 정수좌표가 이만큼 떨어지면은 얼마만큼 올라가겠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도록 익숙한 숫자들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아무리 빨리 그려도 이건 놓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거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연습이 된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 이게 자꾸 힘들다고 이거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제가 못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가지고 계속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를 일단 그려주시면은 1,1 딱 그려주시고 1, 2, 3, 4 해가지고 쌤은 일단 그릴 때 만약에 2를 찍는다 2,4를 찍는다 그럼 제가 2를 찍은 다음에 진짜 4잖아요. 2배만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대충 딱 보고 2배 이렇게 딱 다 2개만 씁니다 보통. 그 다음에 네? TMI? 그래요? 이게 너무 당연해서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주시면은 잘 그려지면 돼요 앞으로. 이제 대칭력이죠 이게. 대칭력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x는 0이
추계 방정식이다. 이거를 그 대칭 추계 방정식, 대칭축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축이라고도 부르고 대칭 추계 방정식 줄여서 그냥 추계 방정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추계 방정식. 예를 들면 이 이참수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는 그 식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이참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참수 fx가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함수값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은 0,0이 꼭 특정이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f0이라는 함수값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함수값들이 f0보다 크거나 같대요. f0이 최소값이란 소리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f0이 그리고 얘가 2차 함수니까 뭐 아래로 블록하니 위로 블록하니 개형이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오려면 아래로 블록해야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 모의고사랑 문제집에 나오는 형태들인데 이게 추계 방정식을 표시해주는 게 좀 있어요.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려주면은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그 최고차 함계수 a가 양수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는 0이 추계 방정식이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근데 이번만 알려주는 식이 이런 거예요. fx는 f-x 어떤 2차 식이 있는데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이 2차 함수가 fa-x랑 a 플러스 x랑 fa-x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x는 a 기준에서 x만큼 빠진 거 더해진 거 빠진 게 지금 함수값이 똑같다는 소리니까 x는 a가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것도 지금 여기 개형 결정자의 이 k가 1보다 큰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 이거 할 필요 있을까? 한번 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본 개형 끝났어요. 지금 기본 개형은 y는 x 제곱이에요. y는 x 제곱. 네. 자 y는 x 제곱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y는 x 제곱. 자 여기서 이제 y는 kx 제곱 딱 그리는데 만약에 k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동일한 x가 딱 x1 딱 대입했을 때 이제 얘는 1,1이 나오는데 얘는 1,k가 나오죠.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1보다 위쪽에 이제 올라가서 어딘가 k가 딱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대칭적으로 또 갖게 되면은 함수가 이렇게 더 얄쌍하게 생겼을 건데 얄쌍하게 뭐 여러 가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폭이 좁다, 아니 y축에 가깝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별해 주시면 되고 k가 1보다 큰 경우고 k가 0과 1 사이인 경우 1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1이고 그죠? 1보다 작아지면은 그 1 x가 마이너스 1이나 이제 뭐 1 넣었을 때 그 작은 값이 나와요. k가 그죠? 약간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펑퍼짐하게 나온다. 그래서 폭이 넓어진다니, 뭐 y축에서 멀어진다니, x축에 가까워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여하간에 이 k가 이 개형 결정하는 요소예요. 근데 얘를 이제 막 이리저리 옮길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은 저거, y축 평행이동은 y쪽으로 이렇게 상수부를 직격하여 상수 쪽을. 근데 x로 평행이동 시키면은 상수부도 건드려 일단. 근데 1차 항을 건들게 돼요. 결국에는 1차 항을 먼저 건들고 상수부는 뭐가 나오죠. 그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게 상수부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본 개형 끝나고 이제 개형이 바뀌는 경우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y는 y-베타는 a x-알파 제곱. 이게 이제 막 전개가 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뭐 1차식의 개수가 있을 거고 1차항의 개수 있을 거고 상수항도 뭐 나오겠죠. 그죠? 일반형으로 좀 써줄 수가 있는데
일반형. 저희가 위에 있는 건 무슨 형태라고 불러요? 이거를 약간 이 마이너스 베타만 녹여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y는 a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적어놓고서 이게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그죠? 표준형하고 지금 일반형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일반형은 내림 차순으로 쭉 전개한 거예요. 차수 높은 것부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리돼 보인다. 저희가 이제 뭐 대수적인 다항식 계산을 할 때 다항식이잖아요. 그냥 이것도 다항식이긴 하지만 별 특색이 없는 다항식. 근데 표준형은 알파, 베타가 이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이제 y는 ax 제곱이라는 그 개형을 가지고 있던 a의 개형을 가지고 있던 놈이 x로는 x 플러스 알파, y로는 y 플러스 베타 이렇게 평이동 된 거죠.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이 꼭지점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알파, 베타를 꼭지점으로 갖고 최고차 함계수 a가 딱 보이니까 개형은 y는 ax 제곱이랑 똑같고 위치는 알파, 베타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녀석이구나.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개형을 알 수 있고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죠? 표준형이라는 거 자체는 원래 그래프를 그리려고 만드는 거야.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계산할 때는 뭐가 막 맘대로 해요? 근데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 왜 만드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든다. 그거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이게 중3 내용 복습을 한 거고요. 저희 이제 교재 지금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무슨 관계가 있냐?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교재가. 이 교재는 약간 조금 되게 쉽게 썼어요. 되게 쉽게. 문제들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많다고 조금 여긴 부분이 있는지 출발을 그쪽에서 좀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아주 쉽게 보는 관점, 아주 쉽게. 이게 이제 easiest 제일 쉬운 설명법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a는 0이 아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2차 함수에다가 y에다가 0을 넣은 거야. 0을. 그러면 저게 나오죠. 그죠? 0을 넣어놓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표준형 바꿔가지고. 그죠? 그렸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게 세 가지 경우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이거 x축 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세 가지 경우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 y가 0을 넣었을 때 x값을 찾는 그런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 이건데 그 x값을 찾는데 y가 0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함수값이 0이 나오게 하는 x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함수값이 0이 나오게 하는 거는 이 x축하고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예 교점이 없는 경우가 있고 교점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개가 있는 경우, 한 개가 있는 경우, 이제 없는 경우를 다루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랑 똑같지 않냐? 맞죠? 이게 지금 easiest 방법, easiest. 진짜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판별식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얘는 실제로 이제 x값이 두 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직선과 실수라는 그 단원이 있거든요. 수직선과 실수. 그래가지고 모든 동이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서는 그 직각삼각형 길이가 존재하는 요거 길이 존재하죠. 1 해가지고 그죠? 루트 2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원을 좀 내려놓고서는 짠 여기 점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길이가 존재하는 숫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게 루트 2다 이러면서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진 축이라고 걔네들이 실수라고 이거는 실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축이라고. 여기는 실수밖에 없어요. 복수수가 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교점에 x좌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x좌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예요. 사실 판별식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 올렸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다.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면 실근이 한 개인데 저희가 이제 판별식 가지고서는 판별식이 0일 때 실근 두 개인데 중복 실근 값이 똑같은 게 두 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판별식이 0인 경우고 허근이 나와 있어요. 허근. 이거는 실근이 없다는 소리인데 실근이 없죠. 실제로 교점 좌표가 없죠. 교점 x가 좌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래프가 이 y축상에서 내려가가지고 교점 두 개인 경우랑 딱 접해가지고 x축에 접해가지고 교점 한 개인 경우랑 x축이랑 안 만나는 경우, 붕 떠 있는 경우, 지금 전부 a가 양수인 경우로 한정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여간에 이 2차 함수를 놓고서는 갑자기 여기만 꼭 빼가지고 얘는 0이야 이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작은지를 가지고서는 2차 함수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사실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은 y는 좌변에 있는 함수 요게 이렇게 밑으로 폭 내려가 있다. 판별식 0보다 크면요. 판별식 0이랑 같으면은 2차 x축에 접해 있다. 얘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작으면은 이 함수는 이렇게 붕 떠 있다. 전부 a가 양수인 경우에 이게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등등 이제 그 교점 개수 그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시면서 교점 개수와 실근의 개수, 교점 개수와 실근의 개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약간은 이제 그 광고 전화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해가지고 끊어버리네. 진짜 이게 욕을 하면 안 되나? 나 하루에 몇 통이 오는 거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오늘 몇 번 왔어? 오늘 한 7번 안 나오네? 왜 이렇게 많이 와 진짜 맨날 다른 방식으로 좀 머세요. 그게 불쌍하시죠?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아. 투표하고 왔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봅시다. 저는 좌변함수, 우변함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저희가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뒤에 도형의 방정식까지 공부를 한 입장에서 여러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좌변함수랑 우변함수 제가 여기를 y는 이렇게 하면서 좌변과 우변의 각각을 x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또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을 건데 그죠? 근데 이것도 그림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을 연립을 한 형태인 거예요. 연립을 해가지고 연립을 하면 동일한 x, y를 가져줘야 돼. 연립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위에 x, y랑 아래 x, y가 똑같아야 돼요. 물론 여기는 제 x가 공개하지 않는 상수함수예요. 그죠? 연립 방정식에서 풀이법이 문자 소거해가지고 푸는 거다 보니까 제 y 바로 가감법으로 y 소거할 수 있죠. y를 소거해서 빼면은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은 이 도형의 방정식이랑 이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 찾는 건데 위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2차 함수 그래프랑 똑같아요. 밑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상수함수.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차 함수 그리고 밑에 있는 2차 함수 그려가지고 두 도형의 연립 방정식은 사실 교점이죠. 교점. 근데 교점을 찾는데
그때 이 방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교점의 x좌표를 찾게 될 거라고요. 일단 좌변함수랑 우변함수를 그렸는데 우변함수가 지금 x축 상에 있어요. y는 0이 이렇게 생긴 놈이랑 좌변함수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교점의 x좌표 찾는 방정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 다 나왔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그 교점 그런 뜻이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 설명을 제가 조금 아까 거보다는 약간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변함수를 저희가 형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변함수랑.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예를 들면 실근 개수를 물어봤어요. 실근의 개수? 그럼 교점 개수란 말이에요. 그죠? 교점 개수면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함수를 그리려면은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놔야 돼. 그릴 수 없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대로 풀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막 조작을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2차 방정식을 좌변함수라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이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쓰시면은 이게 뭐야 막 이런 우변함수 이렇게 정의하셔가지고 교점의 x좌표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이 133페이지에 자 이거 지울게요. 133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개념 원리는 이 교재는 약간 이거를 설명하는데 많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까 저희가 사실 한 게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이긴 해요. 왜냐면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 x축.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그 다음에 접하냐, x축이 밑에 있냐. 이게 사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x축이 고정돼 있고 이차함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말이 이제 거꾸로 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x축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를 아까 드렸어요. 이미 그게 판별식을 가지고서는 위치 관계 따진다니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랑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3개예요. 3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개? 평면상에서 3개. 그죠? 3개죠. 그죠? 역시 잘 배웠어요. 직선과 포물선. 포물선이라고요. 도형이 이름이. 포물선의 위치 관계도 3개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지 접하는 건지 안 만나는지. 이거를 이차함수가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y는 1차함수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둘이 연립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y를 소거를 해주시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위치관계 교점이 이제 두 개인지 한 개인지 0개인지 찾는 게 사실은 이거를 좌변함수 우변함수를 좀 조작을 해도 동일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 빼기 m인데 이거 b 프라임 x라고 쓰고 c 빼기 n인데 c 프라임이라고 쓰고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판별식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그럼 교점이 이러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이걸 따지는 일과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를 따지는 거는 동일한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위치관계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번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2번을 좀 봐주시면은 이게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이제 빼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값을. 그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었고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2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너무 빨리 말하나? 그 다음에 이 직선 y는 mx 플러스 n 이거를 뺀 요 2번 식 있잖아요. 2번 식을 y는 좌변함수 요거를 좀 그려보면은 이게 쭉쭉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함수값에서 지금 1차 함수의 함수값을 빼고 있잖아요. 이 항은 빠지잖아요. 그죠? 쭉쭉 떨어지겠죠 이게. 교점이 있는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알파, 0이라고 보고 베타, 0이라고 보고 되셨죠?
그리고 이거 빼면 2차식이 나오니까 이 좌변, 이 빨간색 함수를 여기다 그려주시면은 무슨 함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딱 중간, 여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있을 건데 딱 중간이라고, 딱 중간 중점이 있다고요, 이 직선에서. 그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이 직선, 이 포물선하고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푸는 이 2차 방정식이 그냥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기하학적으로는 이러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문제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나고 있는 상태면은 여기다 드릴게요. 이렇게 안 만나고 있는 상태면은 제가 이거를 2차 함수 1번에서 2번을 딱 빼버리면은 지금 함수값이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이 포물선이 1차 함수 위에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에서 얘를 뺐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떠 있을 거라고, 그게 그 식이.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 교점들을 좀 알려준 다음에 이제 y좌표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y좌표를 얘를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정확히 알고서는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필수 예제를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생이 오늘 책이 없어서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서는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만 요약을 좀 드리고서는 마무리를 할게요. 필수 예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풀이를 할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일단은 최대 최소 문제를 먼저 봅시다. 최대 최소 문제.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는 거 제일 쉬운 그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값을 여러 개 준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죠. 값을 여러 개 주고 제일 작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최소값을 거기서 고르면 되죠. 고르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비교예요, 비교. 그냥 별 원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까놓고 보고 제일 큰 거 골라주면은 그게 답이죠. 이거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초등학생들한테 최대값 최소값을 함수로 풀어라, 이거 말이 안 돼.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 딱 깔아놓고서는 제일 큰 게 뭐냐고 골라봐 하면은 애들이 숫자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래 적어요. 일단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생 어린애들은 숫자를 보고서는 크고 작다, 이게 뭐가 뭔지 구별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여러 개 깔아주고서는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허접하게 그냥 깔아놓고 고르라고 하진 않고 뭐 부정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큰 거를 골라라. 그럼 부정방정식을 풀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예 경우의 수 단원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골라라, 이런 게 있죠. 결국에는 경우들을 비교를 해서 푸는데,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전제가 있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골라내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은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여서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경우의 수 단원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있어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일일이 세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에 맞는 경우를.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전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일일이 생각해보면 전체를 알겠죠?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전체를 알고서는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리하면 쉽게 풀 수 있겠다, 이게 딱 판단되고 그게 수학적인 거고 들어가서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리되셨죠? 하여간에 이제 최대 최소 문제는 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최대 최소 문제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자, 제가 아까 최대 최소 문제는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좌표 공간에서 실수를 저희가 알고 있고 고등학생들이 실수에 대해서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이게 셀 수 있어요? 아니면 무한히 많아요? 점들이 무한히 많잖아요. 이게 연속점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거 뭐 경우를 뭐 다 할 거예요? 무한개의 경우를? 그런 거 아니죠. 결국에는 이걸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개형.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어야 돼.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느 x값에서 최대를 갖고 어느 x에서 최소를 갖는지는 전체를 봐야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전체를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문제다.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웠어요. 2x 플러스 4 x는 실수. 이제 실수 다 알고 있는 중2라고 치고 자, x 실수라고 해놓고서 이거 최대값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x가 무한대로 갈 수 있고 그 y도 무한대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최대값의 정의는 큰 값이 아니라 작지 않은 값이라고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지 않은 값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값이 무한대로 발생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필요하죠. 제한 범위가 필요하죠. 제한 범위. 그래서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 개형 문제라고 했고 그래프 개형 무한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 범위가 주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2차 함수가 특이하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특이한 것부터 배우죠. 2차 함수는 예를 들면 a 값이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a 값이 양수라고 만약에 나왔으면은 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범위를 주지 않아도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특이한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어디서 꼭지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위치를 x값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일반형으로 볼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표준형 제가 아까 왜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프 그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를 얘는 그래프 문제라는 거를 이제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1학년 때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런가 봐 계속 그럴 수 있는데 그림 안 그리고 그릴 수 있어요. 그림 많이 그렸거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나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외웠거나 일단은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풀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2학년이 되면은 미분적분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미분적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는 경우는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학 2의 5단원이 그래프 그리기 단원이야. 그래프 그려서 뭐 하자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y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y의 범위를. 그게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알아야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알아야 돼. 그냥 그래프 그리는 문제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이 있는데 3번은 산술 기하. 이거는 이제 안 배웠으니까 아직 이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지금은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자, 저희는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하나만 예시를 드릴게요. 하나만. 자, 2개만. 자, 이런 거예요. y는 2x 제곱 플러스 5x 5x가 아니라 좀 간단하게 6x 마이너스 7 x가 이제 1부터 3까지 범위를 이렇게 줘놓고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바꿔 네네 12로 할게요. 12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2x 제곱 플러스 6x 나오고 플러스 18이 나오니까 2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자, 표준형으로 이거를 일단 그리기 잠깐만 이제 나중에 뭐 필요한 부분만 그리실 테니까 어차피 함수를 그리면은 x가 마이너스 3에서 쭉 점점점에서 마이너스 25 초점이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2이기 때문에 쭉 올라오겠죠. 지금 y좌표는 마이너스 7이니까
쭉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범위는 x는 1에서 3까지예요. 그러니까 1에서 3까지면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1에서 3까지. 그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 그린 거에서만 최대치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x가 1일 때가 최소고 x가 3일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x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14 빼기 7이니까 y가 7이 나와야 되고 x3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다 대입할까요? 3? 그러면은 36, 71 빼기 25 하시면은 47. 그래서 최대값은 47이고 최소값은 7이다.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는 결국에는 그래프 이 꼭지점이 여기 위치하고 범위 밖에 위치한다는 걸 이해하고 범위 밖에서 이 범위가 x는 마이너스 3 오른쪽에 있으니까 증가계형 우성형. 만약에 이 범위가 꼭지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게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감소계형에서 그리는 거니까 3이 들어갔을 때 최소, 1이 들어갔을 때 최대. 저 지금 자 다음에 만약에 범위가 이 꼭지점 좌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면 최소값은 꼭지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어디 있는지 꼭지점이 어디 위치하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증가계형이고 저기 있으면 감소계형이고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요. 본질적인 건 계형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체험 변수가 나오는 경우를 좀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그냥 문제 나오면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참수 이론 설명 끝났습니다.